그 앞 페이지에서 이제 그 선순위, 후순위를 가르는 그 기준이 그 경매 물건에 설정된 6가지 권리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한번 외워보세요. 이제 복습 삼아서. 자, 제일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전세권. 이 전세권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전세권도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세권, 최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 6가지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권리를 확보한 임차인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라도 늦게 권리를 확보한 사람은 이제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복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세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전세권은 민법을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많은데 이 전세권은 권리 분석하기가 좀 굉장히 복잡하세요. 그 책을 좀 보시면 전세권의 이제 개념 및 특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전세권이란 임대인과 이제 물권인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서 등기부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 얘기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임법상의 채권적 임차인, 채권적 임차인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물권법에 의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 자신의 임대차를 보호받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공부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채권적 임차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주다 그 얘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세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뭐로 되냐면 처음에는 임차인이었는데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전세권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물권적 권능을 이제 확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채권적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애매한 어려운 게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도 전세 보증금이고 여기도 전세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려고 억지로 여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여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서 그 해당 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민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 2길 0시부터 이제 물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안 받는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더 고급 과정에 가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은 채권적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전입, 점유, 확정일자, 그다음 전세보증금까지, 임차보증금까지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게 편하세요.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금을 주고서 해당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뭐를 한다? 설정 등기를 한다 그 얘기세요. 그럼 이 차이가 이 채권적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고 물건을 가진 전세권자는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전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보통 2년 합니다만 2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점유하는 이제 공간까지도 말로 표시를 해놨어요. 전세권자 누구,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자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권이 어떤 경우에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세요. 굉장히 이제 자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를 하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 빈도가 자주 등장하세요. 오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같은,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 주택보다는 더 자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이제 경매 시장에 이제 등장을 했다.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이 전세권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보자 그 얘기세요. 자, 봐보세요. 일단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되지 않는 이제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럼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케이스는 굉장히 간단하세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세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1순위로 뭐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등기부에 2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순위로 뭐가 있냐면 이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다, 또는 이 2순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떤 전세권이냐면 딱 봐도 어떤 전세권이다? 후순위 전세권이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처럼 저당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일자가 2022년 그냥 2로 쭉 할까요? 2월 22일에 설정돼 있고, 이 전세권은 2022년 3월 22일에 설정돼 있다. 그리고 경매는 2024년 3월 22일에 경매가 들어갔다. 요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제 선순위, 후순위 가리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일자, 설정된 날짜를 가지고서 이제 가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전세권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전세권이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전세권이니까, 이 전세권은 누구보다, 이 저당권보다 뭐가 설정된 날짜가 나중이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러면 1순위,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설정된 날짜가 나중에 이 후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 얘기세요. 안 되는 케이스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케이스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그냥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리를 좀 바꿔서 요렇게 이제 한번 바꿔서 그려보자, 그 얘기세요.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가 전세권이고 여기가 저당권일 때를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세요. 이 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고 이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돼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세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도, 그 후순위 전세권이었을 때는 그 처음부터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된 이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만약에 부동산 이제 경매에 나왔다, 이럴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진다고 했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 얘기세요. 이게 뭔 소리야?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세요. 한참 더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전세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주 눈치 빠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냐면, 건물 어디에? 일부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좀 이따 건물 전체하고 일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하고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면,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뭐를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되는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분할을 시켜서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만약에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이제 반대로 안 하면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는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 얘기세요. 이렇게 뭐가 복잡해. 그냥 따라와 주세요. 근데 지금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해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암기하는 상황이다, 암기하는 상황이세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일단 케이스 구분을 잘 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이 최선순위였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할 때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경우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자, 이 일이 들어와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죠? 배당 요구를 하면, 아까 여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물 일부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해도 이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 얘기세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절대 이해하시는 대목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뭐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따져가 보면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하고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이제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대목 설명을 할 때 초보 선생님들한테 항상 예를 먹습니다. 예를 먹는데, 잘 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101동 1101호다. 이런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있고, 이게 이제 방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경매에서 뭐가 중요하든지 방이 중요하다. 여기가 방 2. 여기가 이제 방 3. 이러면, 건물 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 전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이게 이제 101동이라고 하면 101동에 18층까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 중에서 요 경매 물건은 여기 해당하는 이제 1101호다 그렇게 보자. 저도 건축법을 뭐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건물 전체 이건 분명합니다.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01동을 지칭을 하는 거지 101동 중에 1101호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건축법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말하는 건물 전체라고 설명을 할 때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땀 타고 뭐 벽을 뚫고 다니고 뭐 베란다로 넘어가 다른 집으로 가는 이러지 않는 그냥 요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했던 건물 전체라고 본다 그 얘기죠. 건물 전체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요 놈을 1101호를 전체를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40평짜리 이제 아파트다. 40평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뭐 전세금 뭐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해가지고 방 4개 그다음에 뭐 거실, 현관, 뭐 화장실 등등해서 여기 발코니까지 전체를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는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대학가 같은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데 보면 그 자식들이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분가하고 노부부만 살고 계세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심심하고 또 사람 소리도 좀 듣고 싶고 또 용돈도 좀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방 2개 하나 방 2방 요 방 2번째 요 이 방 1만 그 학생들한테 전세 임대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골 학생이 여기다가 이제 그 방을 하나 얻는데 대체로 이제 시골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가야 되어서 주민등록 전입을 이 시골집에서 이 그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로 임대차로 들어온 집으로 전세보증금을 준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아들놈이 군대 가야 되니까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니까 양해를 좀 해주셔서 여기다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방 2에다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다 그 얘기세요. 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럼 이 등급을 떼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자 1번 케이스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을 떼보면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전세권이 저당권 뒤에 설정된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 여기 없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일 수도 있다. 이때 권리 분석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전체에 설정된 이제 전세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이런 식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 건물 방 하나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때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뭐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건물 일부에 설정된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뭐가 아니라 절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잠깐 쉬었다가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에 이제 뭐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또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가를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